네, 박영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고요.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서 좋네요. 오늘로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째 날 세월호 기본사항, 첫째 1강에서 세월호 기본사항을 했죠. 그 다음에 2강에서 이제 현장 출동 세력과 침몰 원인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튼 기획 자체가 좀 자세히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짜리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저도 살면서 4시간짜리 강좌 4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하는 그런 강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너무 또 초롱초롱하게 집중을 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번 시간에는 거의 5시간 가까이 좀 언제 지나가나 싶게 그냥 푹 지나갔는데 서로 이렇게 좀 좋은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해경 상황실, 지휘부, 그리고 언론, 국정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같아서 이제 대통령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좀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싶고요. 오늘 언론이나 국정원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 해경이 막 잘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또 받고 해서 또 상황실 지휘부도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토론 시간을 좀 확보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시간 내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대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2018년 4월 기준으로는 아무튼 지금 이거고요. 해양경찰청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하고 지금 이제 2018년 4월에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는 건 이 목포해양경찰서, 서해청, 그 위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해양경찰청, 본청이라고 하는 요 세 개가 현재 우리하고 일단 좀 관계가 깊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CNE 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소속이고, 등등 다른 이제 제주, 헬기 513은 제주 소속이고, 등등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목포, 서해청, 해양경찰청 이 세 가지 지금 우리 관심사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요거죠. 복싱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린 이후에 변화된 게 현재예요. 일단 지금 현재가 아직 새 정부, 근데 정부 소속권 통과가 됐구나. 이제 얼마 전에 추경하고 정부 소속권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바뀌겠네요. 해경 부활하잖아요. 다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그게 우리 관련된 거하고 보면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하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하고 관련되는 게. 아무튼 이제 5월 19일에 이때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경기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실제 어쨌든 그 이후로 해체라는 표현을 써서 공중분해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제 딱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상수사권을 경찰청, 우리 육경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경찰청이잖아요. 그게 경찰청이라고 하는 거, 그냥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그래서 육상수사권 경찰청한테 중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VTS잖아요. 해상교통관제센터, 우리 VT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도 관제센터가 있듯이 배도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진도 VTS는 해경 관할이었고 제주 VTS는 해수부 관할이었어요. 이게 좀 달랐어요. 어쨌든 이걸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주 VTS 같은 것도 다 해경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를 받은 거예요. 이건 받았고 이건 줬고, 하나 주고 하나 받은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해경의 기능에 있어서는.
뭐 됐죠? 뭐 이런 거 이랬어요. 뭐 공중분해된 거 아니고 해체된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갔고 경찰청이라는 이름, 경찰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게 조금 그 사람들 자존심에 조금 그게 있죠. 이게 본부가 돼버렸잖아요. 본부 무슨 그냥 이들은 나는 경찰이야. 뭐 범죄도 잡는다. 이제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상처받은 거 정도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근데 해양경찰청이라는 게 다시 이제 보완을 한다. 그 정도 들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그거 해양경찰청이 또 세종시로 이사를 가졌어요. 근데 다시 인천으로 돌려보낸다. 요게 이제 지금 새 정부 공약입니다. 이따가 그거 좀 평가를 좀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참사 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지금 오늘 뭐 각각 다 등장할 사람들인데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목포 상황실이 있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수현이고 서해청 상황실 전체 청장 김석균 본청 상황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황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포부터 하나하나 올라가 볼게요. 목포 보면은 이렇게 뭐 막 목포 해양경찰서 상당히 커요. 보면은 총원이 600명이고 막 함정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보면 이제 이거는 삼천공항 같은 경우는 거대한 3,000톤급이에요. 이제 이 1, 2, 3점 이런 게 100톤급, 100톤급, 그 다음에 이거는 500톤급, 513함 이런 게 이제 500톤급, 이건 1000톤급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아무튼 배도 많고 경찰관도 많고 이제 목포해양경찰서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상관이 있는 게 1, 2, 3점, 삼천공항 이런 게 1,500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그러니까 실명을 다 밝히는 거는 우리 이제 청장 급은 실명 다 밝히는데 또 이런 거는 뭐 실명 다 밝히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다 아니까 이제 이 조용권이고, 이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날 오전 9시가 B조에서 C조로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였어요. 자, 상황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상황 담당관입니다. 상황실장이 아니에요. 그 밑에 A, B, C조가 있고 A조 상황실장, B조 상황실장, C조 상황실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얘가 제일 높고 조용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백남분이고 이게 이병윤입니다. 이게 좀 알아보세요. 자꾸 나옵니다. 이병윤이는.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오전 9시에 4월 16일 오전 9시에 B조에서 C조로 이제 교대를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대를 하는데 교대를 9시에 하지 않잖아요. 보통 8시 반에 딱 출근해갖고 C조가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인수인계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우리 최초 신고가 된 게 8시 52분에 최덕화분이 119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119가 목포해경에다가 8시 54에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3자 통화가 되잖아요. 8시 54분 상황에서는 B조하고 C조가 둘 다 일하는 시간이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보면 이 B조하고 C조 사람이 둘 다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남거리도 등장하고 이병윤이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3자 통화 그 받은 애가 이 고소문이 얘도 등장하고 얘가 이제 박신영이라고 얘도 희한한 좀 통화하는 애도 있는데 그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상황 담당관 B조 C조가 지금 우리에게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죠? 이 조상현이가 최덕화군이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조상현이고 목 119에 그 다음에 54분부터 이제 검사 통화를 준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뭐 학생한테 경기도 물어봐 이런 거 전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성은이가 이제 통화를 하는 동안에 이제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아, 사고 났다고요? 예, 주변이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은 C조 상황실장 이병윤이가 보니까 이제 화면에 딱 그 배에 떠 있는 관제 영상에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배가 1, 2, 3정이네. 1, 2, 3정한테 전화해가 출동시켰다. 요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뭐 되게 아무튼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 좀 드리면 세월호 관련 정보는 대부분 잠정적입니다. 지금 잠정적이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모든 게 밝혀졌을 때 또 새롭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그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이 고성문이가 이제 진술을 보면은 제가 신고 전화 받으면서 당시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상황실 근무자들이 알 수 있게 하려고 큰 소리로 복창했고 그에 따라 다른 상황실 근무자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병윤이 이동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목포 상황실의 통화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군의
국내 전화 이런 거 할 때 국내 전화 보통 있잖아요. 국번은 다 똑같고 그죠? 이것만 바뀌는 그거 중에 2142가 이제 목포 상황실장 자리예요. 상황실장 자리 전화번호에 이게 4678 이건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게 바로 123점 함정폰입니다. 123점 폰 누구 개인 폰이 아니라 배에는 그 배폰이 있어요. 선박폰이 보통 다 있어요. 그냥 123점 폰이 있어요. 하나 더 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아무튼 123점 이제 지금 이 다음에 8분 차이가 나요. 그래서 8을 더하면 57이 맞잖아요. 58이 맞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출동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일단 출동해라. 자세히 뭐 대충 위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하고 인원수 얘기했다. 1분 정도 더 오래 얘기했다.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죠? 뭐 이해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제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8시 이게 다 맞잖아요. 8시 57분 58분 네 걸쳐서 출동 명령을 내렸다. 이거고 이제 그래 통화하다가 이제 3자 통화하다가 119가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119를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 다음에 그래서 119가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최초 신고 음성 파일이 119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9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대화했냐를 이제 검사가 물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명이 됐냐 물어보니까 350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50으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배경이. 나중에 이제 450으로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덕한테 채택하라고 이제 들렸겠죠. 한번 통화하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주변에 뭐 선원 찾아달라고 하니까 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종료했고. 그 다음에 통화 종료하기 전에 구명동이 착용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종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선박 조타실 관계자와 통화하기 위해 상황실장에게 신고 내용을 얘기했고 목포 운항관리실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세월호 상황 얘기하면서 선장 연락처 달라고 했습니다. 9시 10분에 선장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준석 전화가 아니라 신보식 전화였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선장은 신보식이잖아요. 세월호 원래 선장. 근데 이제 신보식 휴가 갔을 때 대타로 이준석이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에 또 원래 이제 이준석이 쭉 해오다가 이준석은 거의 퇴직을 한 거죠, 이제 나이 많아서. 이준석이 그냥 쭉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비정규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진보식 전화를 받았는데 진보식이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중에 진도 VTS하고 전화를 하는데 진도 VTS하고 세월호가 교신을 하고 있다길래 더 이상은 뭐 안 했다. 뭐 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진도 VTS가 세월호가 교신을 했다 하더라도 목포 상황실 자체가 세월호하고 교신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또 1, 2, 3정도 목포 상황실 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했어야 돼요. 누가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나몰라 하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제 오늘 뭐 준비한 걸 다 듣기보다 일단 이거는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볼륨이 제가 상황이 너무
근데 왜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렌즈를 다쓴것 같아요. 지금 렌즈 부담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속력이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속력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가보진 않아요. 렌즈를 써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비정 있는 데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쪽까지 서보시고 다들 그 구명성을 입으라고 다 지금 전달을 해주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항공할 수 있게 바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위치에 잡고 계세요. 일단은. 여보세요? 지금 선내를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지금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많이 기울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경비장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좀만 더 오세요. 예, 이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요? 예, 이번호나 아까 그 따로 통화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전화 기다리는데. 이게 지금 전화하신 분이 세월호 선원인가요, 선원? 예, 여객 직원이에요. 아, 여기 직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죠? 강혜정입니다. 강해. 성함이 혹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9시 4분에 강혜성은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강혜성이 이제 전화한 거예요. 감청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원투투잖아요. 해양사고신고 원투투로 전화를 해가지고 가까운 이제 목포 해변에 연결이 된 건데, 지금 이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통화에서 자, 아까 40도 45도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들으셨나요?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제 선내 대기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3분 1초 동안 이루어진 이 통화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가 40도, 45도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이 하면 바다에 빠졌고, 배가 기울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구명동일이 있거나 하선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안 된다. 무엇보다도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이랬으면 사실 뭔가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인데, 이랬으면은 이제 문명일이가 이거를 상부에 보고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되는데, 상황실장이나 누군가 다른 일 전파하지 않고 그냥 홀로이 그냥 이제 이 통화를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거죠. 자기가 계속 다른 그냥 중국과 똑같은 중복 신고라고 생각을 한 건 있겠다고 합니다. 본인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조선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검사가 물어요. 강혜성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방송하고 있고요 라고 하자 진솔이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당시 그렇지 않은 진솔이는 신고자가 선원이고 선내방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문명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선내방송이 된다는 것을 안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선내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문이라도 한번 하고 선내방송을 어떻게 해달라고 유도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가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안 했으니까 인식하지 못한 거라는 기적의 논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배가 침몰에 갇히게 되면 전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보고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관기관 등의 상황 전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지금 이걸로 또 변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요거 자체도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요거 첫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죠. 사실 실제로 1, 2, 3정보다 어선이 먼저 도착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미 떠 있는 어선이나 다른 곳에서
인근 섬에서 출발하는 어선이 훨씬 세월호 상상에 이렇게 먼저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 1, 2, 3정보다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9시 초기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어선이나 이런 걸 동원했는지도 사실 현재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지금 계속 또 일부 지금 얘들한테 중요한 변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계속 막 빨리 출동해라 막 동원하느라고 딴 거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원하느라고. 동원은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간 사람이 아무도 대선 명령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걸로 뭐 변명이 하나가 되는데 그 변명도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일단 학생이 먼저 또 이제 다 듣기보다 이거는 그냥 글로 볼게요. 학생이 배가 기울어져 갇혔거든요. 이 똑같은 동명이입니다. 어디 갇혔다고요? 세월호요. 세월호 있잖아. 예, 저희 다른 건데요. 저희 이제 정비정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 빨리 와주세요. 승기이신가요? 네, 승기있어요. 예, 저희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그러고 그냥 끊는데, 보세요. 이제 아까 강혜성이 통화 끝나고 이제 동의란 사람 받은 거잖아요. 10분 뒤에 전화 왔는데, 배가 기울어져서 갇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신고자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배의 상태가 어떤지, 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등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가고 있다가 기다려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약간 이런 것도 납득이 안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좀, 이건 한번 들어보면, 왜냐면, 이건 보컬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월호죠?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경찰이 거의 한 7, 8만이 남았거든요? 전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넘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여보세요? 상황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지금 50분이라고 보고 어디서 기울었다고요? 예.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름상 계속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 중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좀 최대한 앉아있는 어디 좀 잡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이제 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어서 답은 나왔는데, 이번에 신고한 사람이 지금 2등 항해사 김용호입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김용호가 공판에 나와서 지가 이거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준기가 공판에 나와서 지가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지 됐냐면, 김용호 말은 조준기 핸드폰으로 내가 했다는 거고, 조준기는 내 핸드폰으로 내가 했다는 거고, 다만, 위로병도 위치 좌표만 김용호가 불러줬다. 이렇게 조준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특조위가 조준기하고 김용호를 따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준기는 청문회는 나왔잖아요. 그 목소리하고 한번 여러분이 이제 기회 되면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김용호인지 아닌지. 조준기 어쨌든 목소리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문회 나왔으니까. 조준기 목소리하고 이 목소리. 비교할 수는 있죠. 아무튼 지금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2등 항해사로 돼 있는데, 2등 항해사 김용호든 조타수 조준기든 어쨌든 선원이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원이 112 전화를 신고를 했는데, 그럼 자기 신분을 안 밝히잖아요. 그냥 어눌하게 뭐 기울었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지금 빨리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상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잘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저기 50도 이상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일단 그래서 전화 건 사람도 이상하고, 신분을 선원인데 신분을 안 밝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해경한테. 그것도 이상하고, 지금 문명이가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명이 전화 받는지 그거예요. 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9시 4분에 강현성이한테 받았고, 14분에 이제 강고 여학생한테도 받았고, 22분에는 이제, 아까 강혜성이 40도 45도 했고, 지금 선원, 누군가는 어쨌든 50도 이상 기울었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많은 속도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대책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가고 있다, 잡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김용호인지 조준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경비정 7, 8만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도 조타실에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안 해요. 희한해요. 전반적으로 희한한 건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거는 뭐 듣기보다 그냥 이거는 또 이제 박신영이라고 다른 이제 아까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은 건데 이 사람은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남자가 이건 이제 아저씨가 전화를 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비함정이랑 하고 있으면 환자도 있는가요?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 예, 알겠습니다. 경비함정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두 명 탄 거 알거든요. 하니까 이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동의인을 다 어때요? 신고자는 굉장히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신영이는 그냥 알았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심지어 신고자 말도 자르고 막 알았다 우리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어떤 지금 답은 갖고 있지 못해요. 뭐 세월 참사에 있어서 뭐 목포 상황실 전 직원 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말단까지. 근데 또 이들의 태도는 또 너무 좀 이상해요. 너무 낙관적이고 막 잘라버리고 전반적으로 수사가 다시 해야 된다. 일단 그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또 진짜 이거는 뭐 언론한테도 한번 등장한 거긴 한데 10시 5분에 목포 이제 해경의 문자 상황방에서 이런 거 뜨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당시 문자 상황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지만 경장이라고. 그래서 10시 5분에 1, 2, 3정은 단 한 번도 탈출하라고 대공방송을 한 적이 없잖아요. 대공 마이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해경 문자 상황방에 이런 걸 보고를 해요. 이지만이가. 이거는 이지만이도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이제 또 전에 본 거지만 아까는 10시 5분이었다면 이것도 좀 희한하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10시 13분에 발송을 했는데 내용이 10시 18분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온통 많은데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10시 18분에 세월호 선장님께서 방송을 한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근데 방송을 한다는 경찰청, 육지경찰 이런 상황 보고서가 있어요. 이 한국의 참 공무원들의 상황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개판인 건지 희한합니다. 어쨌든 9시 46분에 선장님이 팬티 입고 나왔는데 10시 18분에 선장님이 방송을 한다는 이 기상천외한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는 건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수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이때 여기까지 목포 상황실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 상황실은 직접 이제 그걸 신고받은 주체고 한데도 그 다음에 1, 2, 3정 자체도 목포 자기 소속이고 자기 애들이고 한데도 내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서해청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뭔가 복잡한 이제 구도로 이루어져 있고 서해청 이제 서해청장 김수현이다. 서해청 이거는 이제 김수현 얼굴도 보여주면서 당일날 5시에 김수현이 금일. 근데 이것도 희한해요. 5시에 18시 기준으로 5시에 6시 기준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희한해요. 그래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구조단 178명을 동원하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서해청장 김수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평현인데 서해청 이제 안전부장인데 이게 4월 17일 새벽이라고 이제 뉴스타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넣은 장학이에요. 뉴스타파 말고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거는 4월 16일 밤을 말하는 거예요. 17일 새벽이라는 건 그때 그냥 잠 안 잤잖아요 아직. 가족들이 잠을 잘했을 때. 그때 이미 공기 넣는 이야기 하는 놈이 있어요. 공기 넣는 국내 최대 업체가 있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업체가 곧 막 공기 주입 앞으로 내일 넣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서해청의 멤버다. 얘는 이따 지금 보니까 제주 옛날로 치면 제주청장. 지금은 이제 제주경비안전본부장이 돼 있죠. 그럼 뭐 민주당이 영입이 됐던데 뭐 그렇고 그 뒤에 일들은 그렇고. 자, 서해청에서는 이거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서해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멀티큐브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 뭐 다양한 정보가 있겠죠. 당연히 그 해상 관제 영상도 있고 막 이 레이더 그런 거 영상도 있겠고 문자도 뜰 거고 막 이런 게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화면에 그 많은 내용이 있고 바로 앞에 이제 제일 앞에 딱 서해청장 자리 있는 거죠. 그거부터 2.5m 떨어지는데 경비안전과장,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자리가 있어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십시다. 근데 이런 쭉 있고 이제 컴퓨터 있고 뭐 전화기 있고 이제 쫙 있는 거죠. 그다음 상황 담당관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거예요. 상황실에 제일 높은 거 상황 담당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둘이가 중요한데, 자, 이거예요. 이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둘은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에요. 화면을 앞에 두고 얘가 딱 보좌해 가면서 뭐 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김정식인데 얘가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김정식 총영인데, 김정식이가 조서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식이 이제 너 뭐 했냐 이건데, 너는 올라온 진행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청장에게 보고를 하는가요? 자, 바로 2.5m 떨어졌으니까 서해청장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상황실 서해청장님 자리 옆에 보드판이 있는데, 보드판에다가 제가 각 이제 대책관에서 올라온 상황을 기재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서해청장한테 딱 뭐 옆에 보드판에 어디 뭐 있으면 딱 보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서해청장은 어떠한 지휘를 하였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서해청장 광역 구조본부장으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통합 지휘를 하였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요. 자, 계속하세요. 계속 이상할 거니까. 사고 접수부터 당일 자정까지 서해청 시차별 주요 조치사항 쫙 우리 뭐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서해청장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들이 곤란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을 보면 사고 접수부터 당일 자정까지 서해청장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 보통 아니 뭐 자기 장관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렇지 않는 한은 그냥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70대 때 올라오는 정보를 막 파악하셨고 그때 막 정확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래 하면 돼요.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전부 말을 못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계속 갑니다. 사월호 사고 당시 서해청장은 무엇을 하였는가요? 상황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가 딱 그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보고하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또 계속 갑니다. 이제 교신. 서해청장은 TRS 교신했는가요? TRS는 서해청장님도 가지고 계신데 교신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서해청장이 임장 이제 들어간 9시 5분부터 11시 반까지 TRS 교신한 사실이 있는가요? 보지 못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거든요. 지금 근데 또 하나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상한 거 플러스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서해청장 이 사이에 TRS를 또 해요. 한 게 있는데 김정식이 또 몰라. 못 봤대. 이게 전반적으로 희한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세월호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일부 뭐 가설 중에 하나는 서해청장은 그때 자리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확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서해청장은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서해청장이 상황실에 임장 9시 5분부터 11시 반까지 TRS로 교신도 안 하고 상황 조치도 안 했으면 도대체 뭐 했습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같이 바로 옆에 있던 도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청장 TRS 있는데 TRS도 여러분 이해되시면 원래 오늘 과제로 TRS 다 듣기를 드릴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TRS 다 있으니까 듣고 싶으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오늘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서해청장 뭐라고 하는지. 이게 또 그 유명한 행정내박이다.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같고요. 근데 이제 뒤에 글씨가 있으니까 한번 글씨를 봅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파파 이런 거는 P를 말하는 거예요. 통신 과정에서 잘 들리게 하려고 P123 위 1번이 이제 청장 이런 게 1번이에요. 위 1번 지시사항이 기국은 너무 과속으로 많이 태우지 말고 지금 많이 태우지 마라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닌데 아무튼 김경일 목포타워는 목포 방황지를 말합니다. 여기는 P124 이제 큰게 키우고 있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사람이 못 내리고 있다. 똑바로 말해주기 바라. 이래 하니까 P123 이제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김수현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단정 내려가지고 기국적으로 편승시키면 안 되냐. 단정 내려가지고 기국적으로 편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아까 8시, 9시 38, 39에 단정 내려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서해청장 또 딴 소리 하는 거죠. 지금 마치 지금 TRF 처음 편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김경일이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김수현, 124, 여기는 명 하나. 이게 하나가 장이고, 명 또는 명인집이 서해청이에요. 이게 내가 서해청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김경일, 됐습니다. 명 하나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침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침몰. 현측, 좌현 다 침몰됐습니다. 침몰 막 이런데도 김수현이 특별히 말 안 해요. 특별히 하는 말이 없어요. 이제 김수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김수현, 여기 있는 명함, 이런 거 하다가 김수현 되게 성통장 안 해요, 이 대화에. 끝난 거예요. 침몰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병민이 얘기하고, 이병민이 아까 시조 상황식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승기 절반 이상이 같이서 못 나온답니다. 빨리 어떻게 이거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읽어봅시다. 10시 8분경에 TRF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그냥 글씨를 봅시다. 들을 필요는 없고, 이제. 10시 8분경 보면은, 목포서장, 여기 명인집 하나 감도 있어요. 예, 여기 목포서장입니다. 오케이. 일단 배가 6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니까, 배가 커서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배수 작업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건데, 이게 또 정말 기방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면 10시 8분에 거의 지금 세월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배가 끝나가고 있으면 승객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배에서 물 퍼내는 건 이건 거의 진짜 기방천외한 소리입니다. 지금 황당한 소리. 그래서 김문호 의원도 이제 상관이 하라고 하니까 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못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김문홍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김수현은 그래 알겠는데 일단 배를 가라앉지 않는 상태로 하면 되니까 배수 작업에 전력을 하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세월에서 물 퍼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김수현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상해요 지금. 진짜 이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지경이니까. 그래서 일단 김수현의 멍청한 활력으로 일단 서해청을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본청 가겠습니다. 본청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 정도 쟁점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본청은 이제 넘버원 김석균이죠. 그 다음에 넘버2가 최상환이고 사실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최상환이가 지금 재판 중인데 이제 대법원 올라갔죠. 대법원은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2심에서 3심 대법원 가는 거를 상고라고 하죠. 그래서 대법원은 상고심입니다. 대법원 3심 갔을 때는. 자, 그런데 일단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소. 자, 그런데 이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사실심. 근데 3심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심과 2심에서는 너 몇 심 했고 몇 초에 했지 안 했지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1심, 2심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거 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제 최상환이가 뭘로 지금 기소가 됐냐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보령호라고 하는 바지가 먼저 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딘의 리베로호라는 걸 사용을 했다라는 죄. 알겠는데 이제 라로 이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무죄 받으면 재상관이 1심, 2심 다 무죄 받았어요. 지금 대법원 가서도 그냥 무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이제 침몰 초동조치 소위 침몰 전까지 이제 막 하는 거로 기소한 거는 검찰이 지금 기소한 거 김경일이 하나 기소한 거 아니에요. 자, 그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잠수가 되든 배를 붙잡아두든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가는 아무것도 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관련해서 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게 왜 현대보령호를 안 쓰고 언딘 리베로를 썼느냐가 너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그 행위를 못한 또는 안 한 이유가 누구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가 밝혀져야 되죠. 그게 돼야 되는데 엄한 걸로 이상한 걸 기부를 해놓으니까 뭐 이거에 사실 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저는 뭐 특별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3심에 가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 뭐 좀 뭐 보충 의견 좀 누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내가 궁금하지도 않고 어쨌든 현재 최상환이는 언딘 재판으로 대법원 이제 재판 중이다. 그 얘기 이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이춘재가 이춘재는 절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춘재가 당시 보세요. 해양경찰청 본청의 경비안전국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경비안전국장이라는 본청의. 근데 얘가 근데 뭔가 실세야, 뭔가 보면은 지금 현재 넘버 2가 돼 있어요. 지금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넘버 2가 돼 있는데 그래갖고 부활하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한 거예요. 얘는 굉장히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그 걔인데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세월호 침몰할 때 그거 해경이 누가 올라갔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라는 말을 한 사람이 이춘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춘재가 굉장히 희한하게 많이 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은 청장 안 될 것 같고 되면 큰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다음 정보수사국장이 이용욱이 그 뭐 부업파 장학생 뭐 이래갖고 얘가 배제되잖아요 나중에 뭐 그런 존재고 고병석이는 지금 현재 세월호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시작돼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이 사진이 나갔는데 알고 보면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해양경찰 60년사라는 책을 빌려서 내 자리에 갖고 와서 내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바로 포토그래퍼 바이 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어쨌든 해양경찰 60년사라는 책이 2013년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간부들이고 다 거의 동일하죠. 참사대로. 자, 요거는 들어봅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실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해양경찰청 거의 9시 37분에 김경이라고 현장에 나가 있는 김경이라고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이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다 간 거예요. 아 중간에 맞아. 중간에 바꾸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보세요? 네, 그 정장님. 네. 그 부처님들요. 지금 그 현재 상황을 좀더 빨리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도착했는데요. 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행위가 지금 오늘 하는데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영상 출장 작동 안 됩니까? 구명만 들어가도 없고 근데 구명만 들어가고 없는데 이렇게 지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 필수적으로 문제해보랍니다. 아마 상당 안에 있나 봅니다. 아, 그런데 저희 안 보여요? 예, 지금 아, 그래, 잠시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듣고요. 거친 행사장인데요. 지금 현재 붙여 있죠? 예, 도착했습니다. 자, 그 분한 분이 어때요? 현재 지금 자연으로 약 45도 50도를 들렸습니다. 잘 보셨어요? 자, 네, 그리고 오른쪽 벽 비슷하고요. 네.
줄였고요. 친구가 한갑게 안 갔대요. 현재 화사는 지금 계속 더 줄이고 있습니다. 좀 줄이고 있어요? 네네. 잠깐만. 자, 저부터 하세요. 지금이 자, 그 다음에, 여보세요. 자, 정정이. TRS 왜안 돼요? 잠깐만요. TRS 왜안 돼? 계속 가보시면 자, 지금부터 저희 바꾸고, 모든 상황을 TRS가 실시간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TRS 50시간. 우리 정정이 이제 또 TRS 50시간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각, 뒤에 적었죠. 자, 40도, 5도, 50도 기울었습니다. 사람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바다에 띵내지 안 내렸어요.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침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가 전부 다 난 거예요, 이게. 그죠? 많이 기울었고, 일단 돌아올 수 없는 각도죠. 이건 많이 기울었고, 계속 기울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조명볼도 하나도 더 안 돼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즉각 대선입니다. 사실 이때는 그냥 즉각 대선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결론을 TRS 돼요, 안 돼요 했잖아요. 그래서 TRS, 뭐 다 끊고 TRS로 보고해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음성 내역이 있는 이유는 본청 상황식 이제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런데, TRS 가봐도 뭐 이 이유로 무슨 뭐 퇴선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때 해경 본청 상황실이 이걸 파악하고 이 내용이 아까 그 같은 공간에 있죠. 이제 옆방인데 옆방에 있는 해양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근데도 대선을 안 시켜요. 그 옆방에 이제 이춘재도 있고 김석규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제일 높은 애들. 근데 전혀 대선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해경 본청 상황실이죠. 이제 지휘부를 조금 더 탐색을 해볼게요. 어쨌든 상황실을 하면서 지휘부를 안 볼 수는 없는 건데, 순환구호법,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 순환구호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앙구조본부 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지방에, 서해청에 광역, 목포 서해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요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참 희한한 규정입니다. 이게 현장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이제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정말 진짜 황당한데, 아니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 지역구조본부장 김문홍이잖아요. 목포서장 김문홍이가 현장 지휘를 잘 해라 라는 규정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의 해경이 배제한 존재 6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 3사에서 해경은 첫째 해군을 배제했죠. 둘째 그다음 육경 이제 경찰청 육경도 배제했죠. 세 번째 소방도 배제했죠. 넷째 미군도 배제했죠. 미군. 다섯째 민간 잠수사도 배제했죠. 여섯째 민간 크레인도 배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제를 하잖아요. 막 너희들 가 대기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해경이. 그죠? 해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배제된 애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특히 이제 국방부 이런 애들이 현장 지휘는 해경이 하고 되어 있었다. 현장 지휘는 해경이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지휘를 해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나는 배제 당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변명하는 수단으로 이 법이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희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이 법의 어떤, 이제 이 법 취지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홍이 마음대로 해경 멋대로 하게 해라. 그게 이 법 취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해경을 중심으로 같이 협력해서 잘하자. 이제 이게 이 법의 취지일 텐데, 지금 해경이 전부 배제하고 그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배제된 놈들한테는 굉장히 이 법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좀 현재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것도 이 변명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애들보다 더 위에 존재가 있잖아요. 뭐 총리, 대통령. 그런 애들이 관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국방부는 해경이 배제해서 나는 암초기업까지 이런 거예요. 해경이 배제하라니까 배제당했다고. 이러고 좀 나는 상관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군이 해병보다는 해군이 세요. 기본적으로 세요. 근데 막 우리가 당한 것처럼 막 하는 것도 좀 희한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럼 설령 뭐 그들이 말 다 다른다 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존재, 장관, 총리, 대통령이 뭔가를 조주를 했었어야죠. 그거는 이제 좀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아무튼 이게 이 해경 중심의 해상군한 체계가 정립이 된 게 그거 서해페리오 사건 94년 서해페리오 이후로 이런 군한 체계가 좀 확립이 됐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자, 이제 우리 각 지휘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김무동이 참 이 해맑은 미소가 있죠. 삼천부 함장을 역임을 했었어요. 아까 김무동은 어쨌든 삼천부함이 크잖아요. 그죠? 지금.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2010년에는 삼천부함장이었던 김무동은 어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악천후를 뚫고 전속력으로 사고 대역으로 달려가 완벽한 팀워크로 승객 및 선원 15명을 전원 구조합니다. 이 공로로 IMO 국제해사기구로부터 바다의 의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일어났잖아요. 그거 지휘 과연 무능의 문제였는가? 라는 겁니다. 무능으로 과연 설명이 가능한가요? 맨날 막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김수현도 전원 구조하고 김석규는 무슨 막 박사학위 받고 막 행정고시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과연 무능인가? 그러니까 다른 뭐 얘는 실제 이제 이런 전원 구조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문홍은 삼천부함 함장 시절에. 자, 이제 4월 16일 당시 김문홍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는 저번에 5.11 저번 시간에 5.11 하면서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1508함에 탑승해서 중국 우선 한 척을 납포하고 1508함에서 512 헬기를 타고 삼천부함에 내린 거예요. 9시에 삼천부함에 내린 거예요. 512를 타고. 그러고 삼천부함의 부함장한테 사고 났다는 걸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가 512는 사고 현장을 출동을 하잖아요. 512 일단 뭐 좀 처음 듣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바로 그 512 김문홍이 타고 온 헬기 보고는 좀 이따가 9시 7분에 이륙을 하잖아요. 기름 넣고 뜨는데 김문홍 그거 안 타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그거 간단히 볼게요. 어떻게 알았나요? 이제 삼천부함에 9시 착함해갖고 9시 3분경에 조타실, 삼천부함 조타실 가니까 부함장, 부장인 박경채가 얘기해줘서 알았다. 됐죠? 다음. 오늘 요거는 얘기를 할게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청문회 때도 내가 청문회 때도 저 특조에서 준비했는데,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좀 부각을 하고 싶은데, 김문홍 관련해서는 이 9시 14분, 그 다음에 아까 C조 상황실장 이병윤의 이 끝없는 말 바꾸기,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이 9시 14분, 이게 하나 진짜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예요. 김문홍이 있어서. 자. 9시 14분에 김문홍이 자기가 주장하기를 삼천부함에서 나는 비록 이제 9시 17분에 사고 해역으로 출동하는 512 헬기를 타지는 않았지만 9시 14분에 목포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내 부하 이병윤에게 그렇잖아요. 자기는 목포 서장이고 목포 상황실의 C조 상황실장 이병윤에게 막 여러 가지 전 직원 비상 소집하고 전 세력 출동하고 유관기관 전파하고 원투투 구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다야! 라고 자기 주장해요. 자, 그걸 볼게요. 9시 14분경에는 목포 상황실 이병윤 실장과 IP 전화, 전기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1번 이제 자세 이게 원래 번호는 없는 거예요. 번호는 제가 넣은 거예요. 1번 목포 상황실의 모든 가용 세력 총동원 구두 지시 및 총원 비상 소집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2번 1, 2, 3 정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여객선에 직접 승선하여 구명골 투하하고 3번 선장에게 선장이 현장 상황을 적당하게 판단해서 선내 방송으로 승대에게 배송 명령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번 목포 원투투 구조대 투입 지시했고 5번 1, 2, 3 정장은 즉각 도착하자마자 대공 마이크 이용해서 즉시 퇴선하도록 방송 실시하라고 하는 등 했고 6번 여객선의 도면도 확보하고 7번 해상 크레인 예인선 동원 지시 및 부산 저인망 트롤 여수 트롤 협회에 구조협조토 지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좀 웃기는 게 9시 14분에 가서 전원 퇴선시키라고 할 타이밍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이건 지가 지금 삼성공항에 있는 애가고, 그 다음에 도면 확보하고, 크레인 동원하고, 이건 다 나중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뭔가 미래의 이술까지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걸 지어내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자, 일단 김문호는 이렇게 7가지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 이병윤이가 이제 전화 받았다는 이병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 자, 이해되죠? 자, 이병윤이 이 날짜별로 이제 적은 겁니다. 6월 2일에 감사원에서 문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번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상황실에서 이미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할 필요 없다. 그죠? 1번이 뭐야? 가용 충동은 뭐 이거죠. 유관 전파 이거죠. 1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안 했다. 2번도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의견도 비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조치할 거라 생각해서 뭐 이것도 뭐 특별히 취소 안 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3번 아니지 잠깐. 다음에 식사는 뭐 급했다 내가. 그래서 실제로 금융걸 통화를 하였다. 어쨌든 이걸 이연내가 하나 하긴 하잖아요. 뭐 이제 그 얘기인데 또 지금 3번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기본적으로 조치할 상황으로서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선장 뭐 전화 알아가고 저기 조치하라는 거, 이것도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선장이 별도 지시하지 않아도 원래 그래야 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상황실에서 할 기본 조치 사항을 이미 했습니다. 5번도 특별한 거 아닙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배송 명령, 뭐 바다에 뛰어들도록 하여 관정의 세사구조 기본입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뭐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그건 뭐 미리 내가 할 거 아닙니다. 6번은 도면 확보하는 그런 거잖아요. 뭐 상황실에서 수행할 의무 아니어서 경비계 쪽에 이야기해서 도면 합병한 걸로 알고 있다. 일단 내가 할 일은 아니다. 7번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입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이 드라마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자, 김문호는 7가지 온갖 좋은 거 다 지시했다고 얘기했고, 6월 2일에 이 전화 받은 이병윤은 전부 특별한 거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이미 한 것도 있고, 뻔한 소리다. 뻔한 소리라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좀 이제 하고, 좀 많이 뭐 이야기 있어요. 맨 마지막에 굉장히 거의 하극상 버튼, 정작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지시보다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때 맞는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에 7가지 전부 뻔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충돌이 나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얘가 똑같은 애가 일주일 뒤에 검찰 진술 1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목포부장 얘기가 나와요. 목포부장 언제 도착했나요? 뭐 언제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목포부장 뭐 했나요? 우리 소장님은 60마일 떨어진데 삼성공항에 있어서 뭐 했고 사고 소식 듣고 바로 사고 내역을 출동했고 출동하는 과정에 TRS 등으로 뭐 지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하고 전화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 뒤에 감사원 일주일 뒤에 검찰 조사 받을 때 또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단 그 9시 14분 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7월 3일 검찰 2회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게 재밌어요. 이거 잘 보면 재밌어요. 자, 당신은 이제 목포소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요. 자,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죠? 앞에 6월 2일에는 뭐 이미 특별한 거 했다. 뭐, 전화는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로 이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4월 말경에 감사원에 서류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통화를 했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 소장이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한 경위가 어찌 되는 거예요? 감사원 제출 서류 가운데 세월호 사고 당시 각자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 기재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그 서류를 작성하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그때 내가 누구랑 통화했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날 소장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지! 그때 내가 이병윤이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지시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지시는 뭐라고 답했는가요? 저는 당시 소장님이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소장님이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서장은 진술인에게 무엇을 지시했다고 하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배들 다 보냈냐, 뭐 유관기가 접하겠냐, 총무 조치 잘하고 있냐, 뭐 조치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장님은 다른 지시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 아직 드라마가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완전 그 외에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는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검사하고 얘기한 도중에. 앞에는 이날 검사하고 얘기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또 나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6월 2일에는 감사원에서는 뭐 하나하나 뭐 얘기했고, 6월 9일에는 아예 얘기가 없었고, 이제 7월 3일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이날 하루 동안 안 난다 하다가 갑자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근데 또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더 반전이 계속됩니다. 자, 그 검사도 황당한 거예요. 이제 아니 네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장과 통화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술인은 사고 발생 후 1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4월 말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다시 시간 다시 재배열하면 4월 16일이 있고 4월 말에 기억 안 났다가 6월 2일 감사원에는 뭐 하나하나 뭐 특별한 지시 아니다 했다가, 그죠? 6월 9일에는 아무 언급도 안 했다가 7월 3일에 일어나 안 났다가 나요. 자,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검사도 황당하니까 사고 발생 후 1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4월 말에도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날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시를 받았더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아요. 지금 많아요. 이건 뭐 다적기가 돼갖고 그냥 뺐는데, 그럼 지금까지 곰곰이 안 했습니까? 왠지 이런 거 누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검사도 황당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다가 뺐는데 진술인을 전화 받으면서 관등 성명을 이야기했는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 상황 실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문홍이 알아야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아무튼 또 하고, 진술인은 서장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요? 옆에 상황 담당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서장님께서 전화하여 초동 조치 잘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또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김문홍은 굉장히 다양한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퉁친 겁니다. 서장님이 잘해야 돼. 이걸로 끝낸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위험한 사고 상황에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기억이 이제 났다는 후반부에도, 어쨌든 기억이 났다는 후반부에도 자신이 한 일은 그냥 서장님이 잘하고 했어. 이제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9시 14분 통화에, 그죠? 드라마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되나요? 김문홍이 전화 내역도 있어요. 아까 그 엑셀 파일에 전화를 한, 일단 내역이 있어. 일단 그거가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전화가 삼천포항에서 상황실장하고 통화를 한 내역은 있긴 해요. 9시 14일에. 뭐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가 이제 뭐 마무리할게요. 이 9시 14분 드라마를 마무리하면 검사가 진술인의 지금까지 진술을 정리하면 목포 소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소장으로부터 뭐뭐뭐 하라는 지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거예요. 이렇게 9시 14분 드라마는 이제 끝이 납니다. 어차피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9시 14분에 이걸 지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음 이제 9시 67분에 512 뜰 때 김문홍은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지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헬기가 있는데 왜 현장 주의 이동 아니냐 하니까 저도 그날 사고 보고받고 헬기 이동하여 현장으로 고민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공구조가 태우 구조활동이 더 중요하다 판단이 들었다. 또 제가 헬기 타고 간다 하더라도 현장에 내릴 방법이 없다.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헬기 타고 가는 과정에 지휘 공백이 생기게 우려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죠? 헬기 타고 가면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또 거기부터는 내릴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내리면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뭐 지휘 공백 헬기 타도 뭐 다 피할 수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교수님 VHF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검사가 그걸 반박하는 이야기 다 해요. 근데 또 뭐 변명하고 이제 그 과정에 있고 그건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은 삼천구함에 일단 지금 60마일 떨어져 있잖아요. 세월호 현장과 김문홍이 속하고 있는 삼천구함은 떨어져 있잖아요. 삼천구함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오면서 왜 세월호가 교신 안 했냐를 검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구함 중국 어선 특별 단속 중에 있어서 VACF 통달거리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죠? 요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통달거리.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에요, 이거 감사원. 당시 교신을 시도했다면 교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달거리는 먼지만 봄철에는 전리철 특성상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5월 22일에 유사거리에서 해보니까 교신이 된 거예요. 만일 시도라도 해봤으면 교신 됐을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도하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만은 저는 원투투 구조대, 함정 이런 거, 다른 거에 몰두했습니다. 이 설인데, 자, 이거에 대한, 그죠?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그죠? 그래도 한번 시도나 해보지. 나중에 실험해보니까 됐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 핸드폰 꺼내갖고 하면 세월호하고 얼마든지 교신이 됐다는 겁니다. VHF 통달거리 같은 소리는 이건 핵도 아닌 소리입니다. 요새 뭐 핸드폰으로 미국에도 통화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꺼내갖고 김문홍이 그냥 세월호 선언 아무 전화나 확보하면 되는 거였어요. 승객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어떤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막 일반인이 보면 한 번이라도 해보지, 그래도 됐잖아. 뭐, 실제 통달거리는 한 40, 50은 안 넘어가요. 원래 뭐, 교과서적으로는. 64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상 떨어져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얼마든지 통신은 가능했습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 VHF 통달거리 같은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김문홍 정리하면, 이건 이제 감사 결과도 오서만 쓱 봐도 이제 됩니다. 보세요. 위 사람은 사고 보고 받고서도 헬기 출동 지시하지 않다가 512가 출동하였는데도 자기는 안 탔고 삼천구함 타고 갔고, 사고 보고받으로 9시 4분에야 뭐 일반적인 지시만 하였다. 사실 이런 일반적인 지시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감사원도 이렇게 이건 일반적인 지시일 뿐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신을 하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소송 교신 안 하다가 뒤늦게 뭐 9시 56분경에야 우연으로 난간 작가 뭐 하라는 좀 동편장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만, 아까 뭐 서해 청장이 물 퍼내라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김문홍이도 이제 현장과 동떨어진 지시만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문홍 지금 9시 57분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자연 끝나가는데 지금 10시 되면 근처 업체들도 많이 뛰어 포항 치거나 하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김문홍 넘어가고 이제 김수현 서해청장 김수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현도 보면 이제 김수현도 바로 입장에 보면 저런 구조의 경력이 나오죠. 그래서 뭐 태풍 졸라벤의 영향으로 화물선이 자초되는 때 김수현은 6박 7일 동안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사고 선박 선원 16명을 안전하게 구조, 심지어 유출된 기름까지 신속하게 제거. 그 다음에 당시 선원들 중국 2년을 인도네시아 2명이었는데 그래서 막 중국 영사관, 중국 센터에서 감사 사안도 받고, 이게 다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무능으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세월호가 그렇게 뭐 어려운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나 한 명 나오세요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걸 아무도 안 합니다. 김수현은 그러니까 지금 지 말로는 9시에 이제 사고 인지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9시 48분에 TRS에 처음 등장해요. 희한한 거죠 이것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9시 10분, 29, 30분 뭐 하다가 처음 TRS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도 뭐 그때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 단정 내려가지고 구하라는 거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고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청 아까 이제 해경 문조 상황방인데 본청 상황실이 볼 때 서해청장이 하는 일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걸 입력하는 거예요. 서해청장 현장 지휘할 것 이런 걸 입력하기도 하는 거예요. 서해청장이 아무도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김수현 그래서 진짜 어디 있었는가가 진짜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다음 이제 우리 김석균인데 또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네요. 김석균인데 일단 핵심에서 했고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게 여러분은 뭐 지금 아직 뭐 서른도 다들 안 됐는데
이 김성균이 65년생입니다. 65년생이 2013년에 해양경찰에 넘버원이 된 거예요. 만 50도 되기 전에. 65년생이 만 50도 되기 전에 만 몇 살입니까? 만 48입니까? 만 48에 그냥 해양경찰이 이게 된 거예요. 행시패스하고 하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한 겁니다. 일단 무능하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얘가 박사를 따는데, 뭐, 물론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 박사 논문은 그렇게 이제 질이 좋지가 않죠. 그냥 대충 이제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박사 논문 주제가 해적이에요. 한국 최초 해적 박사예요. 해적으로 박사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해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언젠가부터. 그래서 뭐 소말리아 뭐 이런 쪽에 해적 소탕하는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해적 문제로 한국 최초로 박사 받았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진짜, 자, 이런 사람인데, 얘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밴드시 쪽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원래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못 받았던데, 얘 입장에서는 진짜 좀 국회의원이 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얘는 진짜 끝장납니다. 겨우 진상규명이 진척이 되면 될수록 얘는 진짜 끝없이 불려다니잖아요. 얘는 이제 그 세월호 참선하고 바로 해경 이제 포기 해체 그때 퇴직하거든요. 그 이후로 2014년에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 뭐 국정조사 불려다니고 어디 불려다니고 심지어 작년에 국정감사도 불려다니고 막 계속 불려다녀요 지금. 당직이 근직함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웃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고향이 어디고 경남인 어딘데 그래서 지금 털을 닦고 있어요. 지금 막 초등학교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재능 기부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한번 지금 한편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김성균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만 봐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 중인 507호, 1, 2, 3정 등 구조 세력이나 구조본부 등이 세월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고 내용을 관할하는 진도 물티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세월호 호출하여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구조 세력에게 전파하지 않아 가스의 승객이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않고 선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감사원은 뭔가 조금 태만하게 했다 이건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적어도 그냥 9시 37분 아까 그 통화만 바꾸고 세월호 상황 다 바뀐 거예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가 돼야지 뒤늦게 알게 됐다가는 조금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그 다음 사고 해열 관장하는 지역구조본부장 김문홍이 뭐 현장 이동도 안 하고 지휘도 안 하고 있는데 37분에서 뒤늦게 문자 상황 시스템으로 목포 이제 김문홍한테 현장 복귀에 지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지시가 있은 후에 사고 현장을 출동하지 않고 삼천포함에 남아 적극적인 지휘를 하지 않은 김문홍을 내버려 두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9시 43분경에야 배 안에 있는 승객이 배가 기울어 못 나온다는 현장 상황을 TRS 무전기로 보고했을 때도 즉시 선내 진입해서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다가 9시 50분경에야 뒤늦게 경찰관이 직접 승세하여 안내할 것. 사실 이것도 근데 이 표현도 사실 뭐요? 이거 볼게요. 이걸 무슨 대선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 직접 승선하여 안내할 것. 이때는 뭐 이런 상징계 즉각 대선 바로 뛰어내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선 지시라고 말을 하기도 힘듭니다. 다음 근데 하나의 반전이 더 있으니 문자로 이런 걸 지시를 하면 1, 2, 3정에는 문자 상황방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죠. 이제 이 특조위가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상황방이 없는데 왜 자꾸 문자로 이러고 앉아있냐 중요한 것들을 하니까 이 문자 상황방이 그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1, 2, 3정 코프넷 리설치 사항, 이제 코프넷이 인터넷이에요. 배경 인터넷. 1, 2, 3정 코프넷이 안 돼 있으면 문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코프넷 리설치 이런 게 배경 문자 상황방이 떠요. 이제 못 봤다 이거죠.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나 그런 거는 못 보거나 못 듣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체도 이 내용도 희한하지만 그나마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웃긴 겁니다. 김석균이 행적은, 김석균은 일단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현장으로 날아가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뭐 그 대통령 하다 보면 나오는데 10시 반에 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 그 통화가 있었는지도 의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가지고 1508안 갔다가 삼천구안 갔다가 이제 삼천구안에서 조그만 배 타고 현장 갔다가 돌아왔다. 요 말입니다. 됐죠? 그러다가 회의합니다. 회의하다가 18분 만에 회의가 막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시간대, 16일 오후에 삼천구안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 타 있어요. 해수부 장관 있죠. 제일 위에 지금.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장 있죠. 서해청장 있죠. 목포소장 있죠. 그래서 해수부 장관, 중앙구조, 광역구조본부장, 지역구조본부장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민간 장수사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인선 뭐 이런 선장도 있었다고 하는 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건 그냥 말씀드리면, 민간 장수사라고 하는 존재도 지금 무조건 막 선한 존재만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삼천구함에 타고 있는 민간 장수사는 좀 수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에 큰 참사가 났어요. 그리고 이때는 OFC가 삼천구함이에요. 처음에는 1, 2, 3정이었잖아요. 현장 지휘상 1, 2, 3정이었다가 나중에 일전 시간 뒤에 1508함이 했다가 그다음 12시부터는 삼천구함이 OFC입니다. 규모도 크고 이제 이후 계속해서 삼천구함이 OFC예요. 그래서 공기 주입하고 이런 거 다 이제 OFC는 삼천구함에서 뭐 회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자, 참사 첫날 보세요. 한 민간 장수사가 있어요. 내가 한 민간 장수사라 칩시다. 텔레비전 보고 사고 났네. 현장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갔어요. 가서 OFC 삼천구함에 탑승을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내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9호선 타고 국회의원 이사장역에 내려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 같이 회의한 민간 장수사는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아무나 같이 회의하겠어요. 해수부 장관이. 장관 있고, 해양경찰청장 있고 이런데. 그죠? 막 나 방송 보고 정의감에 붙어서 갔는데 같이 회의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때 여기에 있던 그 장수사가 나중에 공기 주입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의를 했는데, 뭐 18분 만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이거예요. 회의 결과도 좀 웃기는 겁니다. 선체가 어떻게 자세를 잡고 있는가, 생존자는 있는가, 현장에서 인양할 수 있는가, 예인할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해서 차후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멍하니 보면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여러분, 지금 회의 뭐 얘기해야 돼요? 생존자 구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 어떻게 잠수하나, 막, 이렇지. 지금 뭐 자세 잡고, 뭐, 인양할 수 있나, 예인할 수 있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생존자 구조? 이거에는 올인을 해야죠, 지금.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인양 얘기가 이때부터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16일 오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의문인데, 요거는 이제 끝이죠. 거의 끝인데, 자, 인천에서 이제 딱 헬기 타고 출발해갖고 해역 사고 현장 근처에 온 거는 12시 10분인데, 이제 11시 4분에 삼천구함이 이미 OFC인데, 목포소장은 또 이미 삼천구함이 타 있고, 삼천구함에 이미 목포소장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왜 바로 삼천구함을 안 가고 1508함으로 갔나, 이제 이게 의문인데, 바로 OFC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1508함에 들렸다가 나중에 삼천구함으로 가요. 1508함을 왜 갔냐, 이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면, 어떤 이제 TRS에 못 들어보면, 서장님 여기, 이제 삼천구함하고 김문홍이 TRS를 하는데, 서장님, 여기 지휘함 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천구함 함장이죠. 다름이 아니라 본청 경비국장님 이춘재가 청장님하고 급히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청와대에서 지금 김석균하고 통화를 원하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되는 위치에 있으라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 해수부 장관 같은 대책회의 전에 청와대하고 일단 또 김석균이 통화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청와대에서 명문 내려왔으면. 그래서 그때 어떤 통화가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렇게 밝혀져야죠. 그 다음에 1508년에 왜 내렸는지도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김석균은 이제 총리 모시러 가죠. 이렇게 김석균의 하루는 처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요게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데, 김경일, 요게 이제, 요까지 하고 좀 씁시다. 여기 뭐냐면, 김경일은 또 무능 얘기하면서 그냥 끝으로, 무능의 마지막을, 김경일이 1980년에 해경에 들어가요. 80년에 들어가는데, 이 백으로 거꾸로 보면은, 총 24회 포상을 받습니다. 1980년에 들어가서 2014년, 34년 동안 총 24번 포상을 받아요, 김경일이. 그 중에서 구조하고 관련돼서 포상 받은 것만 해도 이렇게 5개, 이 빨간색 박스가 구조하고 관련된 거예요. 침몰 선박, 조난자 구조 요공, 해상 종합훈련 우수, 다 이런 게, 서해 페리오, 침몰 구조 요공, 이런 게 다 구조 관련해서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4년간, 그 다음에, 이때 또 34년 동안 전부 해상에서 근무한 게 아니에요. 얘가 내년은 또 육상 근무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받았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구조 관련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출동 세력도 그렇고 막 경험이 없어서 당황해서 놀래서 뭐 이런 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 참 믿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언론 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언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